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려의 중앙 통치체제,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제도를 이제 살펴봤고, 군사제도는 사실 이제 교과서에 따로 이제 되어 있지는 않아. 이제 다른 교과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알아놓는 게 좋아. 왜냐면 여기에는 따로 파트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정치사에 다 들어가 있어. 별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 뒤에. 삼별초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도 양계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군인들은 군사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중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따로 교과서에는 정리가 따로 다른 파트에는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다 들어가 있다. 그걸 따로 빼서 정리한 거야. 군사제도 한번 살펴볼게. 간단하게 볼게요. 군사제도는. 자,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이 핵심은 중앙군 위주로 보면 돼. 중앙군하고 지방군, 중앙군, 지방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앙군이고, 이 위에 중방어 특수군은 이제 중앙군하고 지방군 설명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 자, 중앙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왕을 지키는 업무를 맡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2군 6이라고 묶어서 외우는 게 더 좋아. 2군 6이. 이 중에서도 2군이 더 세. 2군은 두 개, 응양군, 용호군, 이렇게 이제 두 개 애들의 군대를 2군이라 그러거든. 네. 외울 필요는 없고 2군이 더 세다. 6위도 뭐 좌위, 신호위, 흥위 막 해서 많단 말이야. 근데 그냥 뭐 이렇게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구나. 8개 부서인 거지. 그리고 2군에는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어. 보통 1령이라고 하면은 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45령이 돼 있거든. 얘네들은 이제 42,000명, 얘네들은 3,000명. 해서 한 45,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군은. 더 센 거는 2군이다라는 거. 자, 2군 같은 경우는 국왕 친위부대였어. 이제 왕을 지키는 애들이고, 6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경까지도 이제 수도나 국경까지 이제 방해하는 수도방위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은 이제 경호실장들이고, 경호원들이고. 자, 얘네들은 이제 직업군이야. 되게 중요한 이제 왕을 보필하고 왕을 이제 지키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이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직업군인이고, 얘네들한테는 월급도 주어져. 그래서 군인전. 이게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 세금이 그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군인전. 그래서 이때 군인전이라는 얘기는 거의 토지로 받는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군인전도 받고 너무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세습이 가능한 거야. 향리도 세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나쁘진 않았지. 고려 때까지는. 세습이 가능했고 나쁜 의미로 세습을 하는 것도 있어.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마라 해서 향, 부곡, 소 이런 애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못 가거든. 거의 이사 못 간다고 했잖아.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는 거겠지. 이 친구들과 좀 다른 의미야. 얘네들은 무신으로 신분 상승할 수도 있어. 무신으로 이제 일반 그냥 땅개들이었는데 무신으로 이제 이렇게 장관이나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방군 같은 경우는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돼 있어. 주현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도에 있는 애들이야. 현이잖아. 주현 기억나지? 지방관이 파견됐던 곳. 주현군에는 이제 오도에 주둔돼 있는 애들이고 농민들이 이제 의무병으로 해가지고 16에서 60세면 이때까지 이제 군인에 있는 거야. 군대. 이제 농사 질 때는 당연히 농사 짓고 이제 한가할 때 있잖아. 이제 농한기 같은 때 막 이제 농사 다 짓고 나서 이제 한가할 때 이제 가서 이제 군사 훈련도 하고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도 참여하고 하는 애들이야. 주진군 같은 경우는 진이라고 하잖아. 진은 아까도 이제 봤지만 이제 양계에서도 요충지에다가 진이라는 데를 설치한다 그랬잖아. 거기서 따온 거야. 그래서 군인 마을, 군사적인 마을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잖아. 주진군 양계에 당연히 주둔해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비군이야. 항상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얘네들 오도에 있는 애들이 번상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일단 우린 정설로 보자고. 그래서 상비군이었다. 항상 존재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 상비군이었고, 얘네들 이제 농사 지어야 되잖아.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둔전이라는 땅을 경작하게 했다라는. 안중에. 지금 수준으로 안중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상비군이었다라는. 자, 오도엔 군대가 주현군이고 지방군대, 그 다음에 양계는 주진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뭐 얘네들은 이제 일반 양인 남자들이겠지. 장정들이겠지. 여자들은 안 가요. 그래서 군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군, 이제 중요하지, 특수군. 특수군은 이제 고려시대에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별무반이야, 별무반.
이거 이제 정치사를 좀 더 배워야 돼. 이제 별무방 같은 경우는 누구랑 싸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진 쪽하고 한번 싸울 때가 나. 이제 문벌귀족들이 이제 횡맹하고 이제 문벌귀족들이 워낙 힘이 세지는 시대가 오거든. 그래서 얘네들끼리 뭔가 내분이 일어나.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 서경천도 운동을 배울 텐데 요때 여진하고 이제 파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진은 사실 이제 발에 밑에 있었던 애들이고 고구려한테도 꼼짝 못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발해가 멸망하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청천강에서 이제 영흥만까지밖에 영토가 안 되잖아. 그 위에는 다 여진 애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거란이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힘이 세진 거야. 얘네들이 누가 통치를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여진족 애들이 이제 잘하는 게 북방 민족 애들은 말을 잘 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마병이 엄청 세다 그랬잖아.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 얼마나 힘들겠냐. 야, 보병하고 말탄이랑 싸우면은 그 진단 말이야. 말탄 애들한테. 그래서 얘네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신하 중에 윤관이라는 신하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기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핵심 부대야. 이 별무반은 3개 부대로 이루어져 있거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야. 얘네들은 그냥 보군, 보병, 땅개야, 땅개. 보군이고 항마군은 이제 스님들로 이루어져 있어. 스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대고 특히 이제 얘가 핵심이지. 신기군, 기병이야, 기병. 요거 만들려고 한 거야. 요거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더 나오면 스토리 좀 더 다음에 이제 여진족하고 이제 대외 관계에서 좀 더 자세한 스토리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이제 완전 망하기 전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있거든. 일본의 간섭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도 한번 그런 시대가 오는데 원 간섭기 전에, 그러니까 원나라한테 간섭받기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삼별초가 등장해가지고 끝까지 싸웠다라고 이제 멋진 아이들이 등장하죠. 사실은 근데 삼별초도 그것도 뭐 이제 다음에 이제 원나라랑 싸울 때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누구랑 싸웠냐면 몽골하고만 싸운 게 아니야. 몽골하고만 싸우지 않고 여가 있잖아. 고려의 여고, 몽골의 몽이야. 그래서 여몽 연합군하고 싸운단 말이야. 고려 애들도 삼별초가 사실은 그 이제 무신 시대라고 해가지고 최후의 개인 사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좀 커진 거야. 얘네들이 이 원나라하고 일반 민중들이 막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얘네들 와가지고 세금 뜯고 그랬었어. 몽골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몽골 애들한테 이제 고려가 항복하고 나서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삼별초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없어지고 또 하나 얘네들이 이제 했던 좋은 일을 한 애들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사람들도 이제 싫어했고, 물론 이제 남도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러죠. 아무튼 싫어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없애려고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 한 것뿐이야. 자기네들 살려고. 여하튼 여몽연합군하고 이제 삼별초가 이제 싸우죠. 삼별초도 이제 3개 부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 3개 부대.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는 원래 야별초라고 해서 밤 야자를 쓰거든. 원래 하나의 부대였어. 그러니까 치안이야. 경찰이야, 경찰. 밤 10시 이후에 이제 도둑놈들이 있나, 강도들이 있나, 그 잡으러 다니는 애들인데, 워낙 이제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2개로 나눈 거야. 좌별초, 우별초고, 신의군. 얘네들은 이제 몽골한테 끌려갔다가 이제 탈출해서 나온 애들이야.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삼별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군의 2군 6이라 그랬어. 2군 6에, 그 다음 지방군, 주영군, 주진군. 더 중요한 거는 2군 6이. 얘네가 훨씬 더 중요해. 자, 이 중방은 뭐냐면 갑툭튀. 이 중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이제 군인들 중에서도 스타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애들이 얘네들끼리 모이는 기구, 회의 기구야. 회의 기구, 중방. 2군 6에 나와 있지. 2군 6에 짱들이 있어. 제일 높은 애가 상장군이야. 그 다음 장군이 대장군이야. 얘네가 한 3품 정도밖에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힘이 센 거지.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기구가 중방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신 정권 때 한 번 더 등장할 거야. 무신 애들이 문벌 귀족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싸움밖에 안 하는 애들이라 원래 있었던 기구인 중방을 최고의 기구로 만들어버린 거야. 중서 문화성보다도 더 센 기구로 인정을 해버린 거지. 중방이야. 물론 이제 금방 없어지고 이제 최충헌이라는 애가 등장해가지고 다 없애버린 다음에 교정도감을 이제 더 큰 기구를 하나 만들어내거든. 똑똑한 놈이거든, 그 아저씨는. 하여튼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게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려의 중앙 통치체제 시스템을 배우고 지방행정제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까지 살펴봤어.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앙군에 2군 6위가 있고, 특수부대로는 별무반, 삼별초, 그 다음에 중방이라는 회의기구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살펴보면 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제도 관리선발제도는 교과서에 이제 나오고 있죠. 119페이지인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파트고,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제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교육제도.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야. 이제 교육제도를 이제 되게 멀리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현재에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잖아. 이때도 이제 대학 기구가 있었어. 이제 중앙에 있겠지? 중앙에 이제 국자감이라는 이제 대학 기구가 있었고, 국자감 같은 경우는 고려 성종 때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과거제 같은 시험은 이게 이제 관리 선발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시행한 거는 고려 광종 때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이제 국자감 하니까 다시 또 복습할 건데, 계속 반복해야 돼. 이제 그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이 있고, 신라 같은 경우는 국학이 있고, 그 다음에 발해는 주자감 있었고, 고려에는 국자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는 성균관이 있잖아요, 성균관. 국자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수도인 개경이 있었고, 이제 국립대학이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그 안에도 이제 국자감 대학, 지금도 이제 대학에 가면 과가 있잖아. 얘네들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울대 가면 그 안에 과가 있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배우는 과가 있어. 그게 이제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라고 있고, 또 율학, 서학, 산학. 그렇게 해서 이제 6개가 있는데, 이 국자학, 태학, 사문학 같은 경우는 유학교육이야. 다 유학에 관련된 거야. 유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율학, 서학, 산학은 약간 기술 교육이야. 기술. 율하면 일단 법이야. 법률 할 때 법. 그러니까 법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는 서에 글씨 잘 쓰는 거. 이제 서후. 이때는 글씨도 곧 인격이라고 했고, 실력이라고 했거든. 인정받는 거였어. 똑똑하구나, 이렇게. 산은 산수 할 때 수학을 얘기합니다.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교육까지 살펴봤고, 이 국자학 같은 경우는 유교 경전을 배우는 거고, 태학은 이제 정치에 관련된 거고, 문학은 이제 말 그대로 문학이야. 이제 문학 작품, 이런 거고, 이제 대부분 다 유학교육이었다라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가. 그냥 돈 있고 실력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품이 공무원으로, 일단 공무원이니까 다, 공무원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학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때는 아빠가 이제 3품 이상이 돼야 돼. 3품 이상 국자학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제일 파워가 셌다는 얘기야. 유교 경전 배우는 데고 태학, 정치 배우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아빠가 5품 이상이어야 돼. 그다음에 사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인데 이제 아빠가 7품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서민 자제들도 양인 자제들도 이제 들어갈 수는 있다 보면 돼요. 자, 지방에도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 지방에는 이제 향교라는, 지금도 이제 수원에도 가면 향교가 있어. 나중에 코로나가 좀 끝나면 한번 꼭 가봐. 수원이나 각 지역에 여기도 있지 않을까? 향교가 있다는 얘기는 그 마을에 그 지역의 급이 높았다는 얘기야. 아무데나 향교가 있는 게 아니야. 자, 향교는 각 주마다 이제 설립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지방 관리나 서민 자제들이 입학해서 이제 공부하는 곳이었다는 향교. 향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교육제도고, 얘 학교 나온 애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잖아. 그게 이제 관리 선발제도야. 지금도 얘기하면 이제 수능 또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교사들 얘기하면 뭐 임용 시험도 되겠지. 자, 문과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문과, 잡과, 승과, 무과로 돼 있는데, 무과 같은 경우는 실시되지 않았어. 무과는 이제 파이트하는 거야. 이제 지금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건데, 이때는 시행되지 않았어. 근데 조선시대 때는 시행이 돼. 이순신 아저씨는 문과 출신이게, 무과 출신이게. 문과 출신이야. 사실은 문과 시험을 엄청 많이 봤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이거 한심한 놈아, 이거 한심한 놈이라는 얘기 안 했겠지? 한심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인들이 공부를 다 잘했던 건 아니야.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되게 성실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야에서도 특수를 날려면 성실해야 돼. 그러니까 문과를 볼 정도면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다만 이게 문과가 시험이 지금의 시험하고 수준이 달라. 3년에 한 번 보는 거고 딱 33명밖에 안 뽑는단 말이야. 그 안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이순신이 멍청해가지고 안 된 게 아니라 워낙 훌륭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떨어진 거지. 그거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이 야, 너 문과나 봐라 해가지고 문과 봐가지고 붙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셨잖아. 자, 아무튼, 자, 문과를 먼저 볼게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쳐주는 게 이 당시 시험에서 문과였어, 문과. 자, 문과 같은 경우는 귀족이나 향리 자제들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야. 돈 없는 사람들, 법적으로는 양인들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못 봐. 그냥 농사 지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조카나 아들들이 남자라면 다 그냥 얘네들은 노동력이야, 노동력. 농사 짓는데 땅 엄청 넓잖아.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사람이 손으로 땅 파고 농사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는 시험 볼 수 없었다라는 거. 대부분 돈 있는 이제 한량들이지, 귀족이나 향리들이 자제들이 이제 시험을 받고, 시험은 이제 2개가 있어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습니다. 이제 제술과 같은 거는 문학 시험이고 명경과는 이제 유교 시험이야. 근데 제술과를 좀 더 쳐줬던 것 같아. 자, 이 시험들, 특히 제술과에 이제 붙는 애들은, 이제 시험에 붙는 애들은 진사라고 해가지고 진사과라고도 불러.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 합격하면 이제 문관이 되는 겁니다. 문관이 되면 홍패를 받아요. 홍패, 이제 증거 자료로 홍패를 받는 거. 지금도 뭐 합격증 받잖아. 그런 것처럼 홍패를 받는 거고.
자, 여기는 문관이 되는 방법이 시험 봐서 되는 방법이 있지만 고려시대는 독특하게 시험을 안 보고 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음서라 그래. 음서.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조상님의 음덕을 받았다라는 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음서인데, 자, 음서는 공신, 아빠가 공신이거나 아빠가 5품 이상의 또는 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야 또는 귀족이야. 그럼 관리들이지?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은 시험 안 보고 그냥 부모님의 덕에 그냥 되는 거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카도 되고 막 이렇게 좀 범위가 되게 넓어. 사이도 되고 그래. 영향을 받을 수 딱 한 명만 되는 거거든. 귀족 관료의 지위를 세습하는 거겠지. 지금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지. 자, 음서가 있고 또 하나 음서하고 공음전이라는 것은 공음전은 이제 돈을 받는 거야. 아빠가 이제 관리자는 5품 이상의 관리면 월급 받는 것도 세습할 수가 있어. 진짜 얼마나 좋냐, 그지? 약간 우리나라 제도 조금 그런 게 있어.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할아버지가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돌아가셨으면 그 이제 이제 배우자가 받거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공음전 아무튼. 음서하고 이 공음전을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고려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 엄청난 힘을 부여해 준 거야. 이걸 통해서. 자, 음서, 공음전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잡고 가면 더 좋습니다. 자, 아무튼 문과 시험, 제술과 명령과를 합격하면 문관이 되는 거였고 법적으로는 양해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잡과라고 해서 잡과. 잡과는 일반 백성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잡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합격하잖아. 그러면 이제 기술관이 되는 거예요. 기술관. 이제 뭐 여기 여러 개 써놨는데 안 해도 됩니다. 명법업, 명산업, 명서업, 의업, 지렵이 있는데 시험, 명법, 법 뭐야? 이거 법이야. 법률가 뽑는 거고 산은 아까 계산한다 그랬잖아. 수학 하는 거고 서는 여기 있는데 또 다 글 쓰는 거고 의는 의사 뽑는 거, 지리업은 지리, 그치? 지리를 배우는 지리를 이제 전공한 사람 뽑는 거지. 시험 본 사람. 자, 이제 승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을 뽑는 거야. 스님 뽑을 때도 시험 봐. 지금도 나 정확히 모르겠어. 내가 고등학교를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이제 불교학교거든. 불교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 되려면 또 카톨릭 뱅가 거기 가서 신부 무슨 관련 학과를 가야 되잖아. 신학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개신교 목사님 되려고 해도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서 이제 학위를 따야 돼. 이것처럼 당시에도 시험이 있어서 교종선, 선종선이라고 있어. 교종, 선종 다 배워서 알고 있지. 그래서 교종, 선종선 있고 합격하면은 이제 승계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 승과는 조선시대에는 없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없어져.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없어지고 뭐가 생겨? 무과가 생겨. 반대로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고 승과가 존재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시험이 존재한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무과는 없어요. 예종이라는 왕 때 잠깐 시행되지만 바로 없어집니다. 무과 같은 경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의 교육제도 또는 관리 선발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